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역량을 높여드리기 위해 컨설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거진에서는 실제로 컨설팅 지원에 나섰던 전문 컨설턴트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혜정 컨설턴트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컨설턴트 원혜정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실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인 컨설턴트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소상공인 컨설팅 사례 가운데 오늘 들려주실 사례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수제 약과 업체입니다. 사업주께서는 기존에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요. 결혼과 그다음에 출산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시댁 어른이신 할머님과 어머니가 생활을 하면서 약과를 만들어 두셨대요. 근데 그 약과를 드시면서 이거는 내가 한번 만들어 보면서 창업을 하면 어떨까 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셨다고 합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먹던 수제약과 비법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가게 사장님께서 컨설팅을 의뢰하신 이유가 뭔가요? 예, 수제약과 대표님께서는 일단 사업자 등록을 내셨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좀 막연한 입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의뢰하신 거는 이 사업이 앞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컨설팅 요청이었습니다. 네, 말씀처럼 기존에 장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대중적인 맛이나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가족들이 레시피를 만들었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맛을 공유했잖아요. 그 맛이 과연 이 시장에 나가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고객들한테 전할 수 있고 그 맛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일반적인 약과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이형 약과였습니다. 이 파이형 약과는 시중에서 파는 다른 약과들은 좀 촉촉한 식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파이형은 겹겹이 쌓여서 그 식감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품화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파이 같은 약과라고 하니까 그 맛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기존 약과랑 차별화된 상품으로 경쟁력을 이미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색다른 제안을 더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약과는 약간 파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파이 수제 약과이긴 하지만 이 약과가 일반 약과와 같이 단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이라는 차별화도 있지만 또 하나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품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표님들하고 이제 저희도 컨설팅 하다 보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가 쪽에 단호박과 그다음에 자색 고구마를 키우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과 그다음에 약과와 연결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자색 고구마와 그다음에 단호박을 같이 건강에 유익한 재료들을 좀 모아서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녹차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제품을 모두 세트화해서 패키지화 하는 것으로 컨설팅 해드렸습니다. 네, 녹차약과 자색약과 등 알록달록 보기도 좋고 맛도 풍부하게 상품을 개발해 주셨는데요. 이런 상품 개발뿐 아니라 포장 디자인까지 컨설팅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제가 처음에 의뢰받기로는 마케팅으로만 의뢰를 받았는데요. 이 업체가 초창기고 앞으로 자생력을 가지려면 어떤 우리가 말한 시드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자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했을 때 버들골이라는 로고로만 된 까만 마크만 있었습니다. 근데 MC분께서 또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 네. 기존의 포장에서 조금 벗어난 것은 3대째 이제 시어머니, 시할머니, 그다음에 이 며느리까지 이어진 개념을 3대째 약이 되는 과자로 약과를 표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나는 그 강원도 춘천의 농산물을 갖다가 거기에 표현을 해서 이렇게 세트화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로고가 또 귀엽게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효과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요즘에는 또 온오프라인 시장이 병행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어땠나요? 이번 사례에서는 이 전통 시장인데 아파트촌에 있는 상가를 가진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 안에 소금요에 공장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기존에 온라인 판매에만 이제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손이 많이 가는 주전부리로서 약간은 오프라인 쪽이 더 좋지 않을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나 아니면 행사나 이런 거에서 지역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도심에서도 많이 열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좀 경험하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프라인 판로까지 컨설팅을 해주셨는데요. 컨설팅을 해드린 그 업체는 매출 면에서 성과가 좋게 나타났나요? 네, 컨설팅 후에 이제 저도 사업주분께 여쭤봤습니다. 컨설팅 전에는 명절 기준에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의 매출이었고요. 그럼 현재는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계십니다. 아니, 매출이 6배나 뛰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와, 선생님의 애정 어린 컨설팅이 좋은 결과로 빛을 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끝으로 소상공인 분들께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창업을 하셔서 사업을 계속 하시면서 좀 잘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예비 창업자의 조건이나 아니면 지금 사업주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수정 보완을 하시는 게 옳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짜서 앞으로의 어떤 사업의 확장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받으신 후에는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거, 실행을 하셔야지만 그 컨설팅의 효과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